안녕하세요, 이응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관의 거짓말 탑 3입니다. 모든 수사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악의적으로 혹은 누구를 괴롭히려고 부정의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도 결국에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혹은 자기 일을 조금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짓말을 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다, 그럴 때 거짓말을 있는 그대로 신뢰를 해버리면 내가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방어권을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간단하게 조사만 받고 가시면 끝납니다. 한번 나와서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들 들으시는 말인데요. 형사사건 절차에서 경찰 조사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날 작성된 조서가 검찰로 넘어가고 그게 법원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다라는 건 수사관 입장에서 본인의 일 처리가 간단해진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칠 법적인 영향이 간단하게 끝난다, 경미하게 끝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심각한 일 아니에요. 벌금 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될 거예요. 이런 말들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말이라 그대로 믿고 싶은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관은 당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분권자가 아닙니다. 물론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는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 뿐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형사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단계에 있으면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경찰 수사관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관의 역할은 단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분권자가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기는 것까지가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소 여부는 검사가,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 겁니다. 수사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하는 수사관의 말들은 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사관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혹시 저 무혐의인가요? 저 불송치 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아마 수사관은 쉽게 답하지 못할 겁니다. 심지어 법정형에는 실형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별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그 말을 믿고 네, 사실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버리면 그 인정은 그대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높은 형량의 처벌이 나오더라도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그 수사관을 탓하고 되돌릴 수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지금 같이 잠깐 가시죠. 이게 현실에서는 가장 많이 문제되는 장면인데요. 거짓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중요한 절차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수사관의 태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탑3로 꼽아봤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혹은 찾아와서 잠깐만 가서 이야기합시다, 조서 하나만 쓰시면 돼요, 잠깐 경찰서 가셔서 진술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묘하게 압박을 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이건 대부분 임의동행 요청입니다. 임의동행이라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미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가서 내가 조사를 받아도 되고 안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사실상 의무처럼 느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가면 불이익을 받나? 혹은 체포가 되는 건 아닌가? 앞으로 불리한 어떤 상황에 처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요구하는 그대로 응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못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다거나 뭔가 잘못된 진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수사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체포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영장이 있습니까? 혹은 임의동행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질 수 있어요. 만약 영장도 없고 체포를 하는 상황도 아니라면 반드시 그 경찰관과 동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찰관을 따라가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석해서 조사받는 일정을 그 담당 수사관하고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수사관이 처음부터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출석하겠습니다, 혹은 변호사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동행을 거부했다고 해서 곧바로 체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체포는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 이미 동행을 요청하는 분위기에 눌려서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관과 대화를 한다? 그게 형사사건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사관의 거짓말은 적대적이고 강압적이고 위협적이어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무언가 단정적이라서 위험한 겁니다. 간단히 끝날 거다, 심각한 사안 아니다, 잠깐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의 결과가 간단하게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수사관의 입장에서 일 처리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많이들 하는 거짓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변호사가 하는 거짓말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